자, 13번. 고려 왕조 때 천재를 찬양한 노래. 요건 이제 뒷부분이고 앞부분에는 신교 난가의 저항 정신이다. 문대라는 사람은 고종 안효대왕. 자, 고종은 그 묘호가 되고요. 안효대왕은 시호가 됩니다. 고종 안효대왕 18년. 고종이 1213년에 임금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18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1231년이 돼요. 1231년. 그때가 이제 몽고의 1차 침입 때입니다. 1231년이. 몽고의 1차 침입 때 이 낭장으로서, 이 낭장이라는 그런 그 이제 관리로, 벼슬로서 제 서창현이라가 그 서창현에 있다가 위 몽고병 소로라. 몽고병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몽고병이 지 철산성하야. 몽고병이 평안북도 그 철산성에 아래에 이르러 가지고 영문대로, 이 문대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유주인활, 그 고을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질러서 고하게 했어요. 이 고할 유자로 봐야죠. 소리를 질러 고하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소리를 질렀냐면은 왈 진몽고병이 내이니, 진짜 몽고병이 왔으니 가속 출항하라. 가히 빨리 나와서 항복을 하라. 이렇게 그 소리를 질러 가지고 고을 사람들에게 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대가, 포로로 잡힌 문대가 내호할, 도리어 이에네자는 역접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허사예요. 도리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하면은 가몽고병하니 차무랑하라. 가짜 몽고병이니 또한 항복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로 소리를 지른 거죠. 몽고인이 욕참지라가, 몽고 사람들이 그 목을 베려고 하다가 사갱호한데, 그로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게 한데 부여전하니 다시 앞과 똑같이 했어요. 가짜 몽고병이니 항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수참지라, 드디어 이제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아주 그 꿋꿋하게 그 나라에 충성을 바친 문대라는 사람, 문대라는 그런 그 사람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몽고가 공성신급하니, 몽고가 철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주 급박한데 성중이 양진하야. 그런데 철산성 안에서는 식량이 끊어졌어요. 양진하야, 불국수라. 지킬 수가 없어요.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장함에, 장차 이제 함락이 되려고 할 때에 판관 이희적이, 판관 뼈슬에 있던 이희적이라는 사람이 취성중 부녀 소화하야, 성중의 부녀자들과 어린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납창중,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해놓고는 불을 질렀어요. 전부 거기서 이제 차라리 그 적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뭐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소일 정장하야, 장정들은 거느리고서 자문이 사하니라, 스스로 목을 찔러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문대와 이희적의 그런 그 난가 정신을 계승한 두 인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천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문이 좀 어려워요. 경효왕 12년, 경효왕이면은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12년이면은 공민왕이 1351년에 임금이 됐으니까 1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1363년이에요. 1363년.
계묘, 계묘년이죠. 1363년이 계묘년이에요. 계묘년 3월 달에 우리 앞에서 그 행촌 이암 선생이 그 참성단에 제사를 지낼 때도 3월 달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3월 16일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도 3월 달이잖아요. 이날도 3월 16일일 거예요. 대영절, 한맞이. 3월에 밀직사 이강이, 밀직사 벼슬에 있는 이제 이강이 그 왕의 그 가장 측근에서 이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벼슬이에요. 밀직사 이강이라는 분이 행촌 이암 선생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행촌 이암 선생의 그 넷째 아들 이강이, 그 이강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보면은 1333년에 태어나가지고 1368년에 돌아가셨어요. 36세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과거는 15살에 급제했어요. 1347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재죠. 15살에 과거에 급제했고 그런데 36살에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 돌아가시기 5년 전이네요. 3년이니까 5년 전. 그러니까 뭐 31살 때네요. 밀직사 이강이 이 명으로 공민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재참성단하고 참성단에서 천제를 올리고 그리고 각판 제시. 제시는 시를 짓다의 뜻이에요. 지은 시를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새겼으니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어디다가 걸어놨냐 하면은 천재암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천재암. 그래서 강화도 그 화도면에 가면은 천재암 궁지라고 있어요. 천재암 궁지. 예, 거기 올라가면 금표라고도 있고요. 아마 뭐 거기 건물에다가 이 시를 걸어 놓았던 것 같아요. 시가 7원 율시가 두 구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은 이제 강화도에 천제를 지내러 가는 상황을 읊은 거고 뒤에는 천제를 지내면서 읊은 시예요. 자, 앞에 걸 먼저 볼까요? 춘풍경물 분연화한데 승명내유 도리사라. 봄바람 속에서 경물, 모든 만물의 경치가 분연화한데 이제 연화가 봄의 경치인데 그것이 풍부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바람 속에서 이 만물은 이 봄의 정치를 더해가고 승명내유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가는 길, 왕명을 받들어 가는 길 길이 멀구나. 도리는 길이란 뜻이고요. 산은 멀사자예요. 길이 멀구나. 편일조사 단봉고리요 도주모진 백구파라. 요건 순서대로 하면 조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사 단봉고를 먼저 해석해요. 아침에 단봉골은 이제 붉은 봉황새를 그린 대궐이란 뜻이니까 대궐이에요. 아침에 대궐에서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편일 그 역마를 채찍질을 해서 달렸어요. 개성에서 이제 강화도 가는 길로. 자, 아침에는 대궐에서 임금님을 하직하고 그리고 말을 채찍질해서 달리고 도주모진 백구파라. 이것도 뒤를 먼저 해야죠. 저녁 때는 그 흰 갈매기 파도 위에서 나는 거죠. 백구파. 파도 위에서 흰 갈매기가 나는 것을 그 이제 쫓으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녁에는 그 배를 도라는 것은 이제 이 노도자니까 배 위에서 노를 젓는다. 강화도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반공창치 산부색이요
자, 반공이라면 창공이에요. 허공의 반. 허공의 반은 창취. 아주 푸른 산이. 그러니까 푸른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창공에 그 반공에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푸른 산이. 그런데 그 푸른 산이 바닷물에 비춰요. 그 푸른 산이 부색. 그 색깔을 물에 띄우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마리산이 바닷속에 바닷속에 그 비추어져 가지고 그 푸른색이 바닷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부색이라는 것은 그 푸른 색깔을 바닷속에 잠기게 하고 만학분원 온 골짜기 모든 골짜기는 분원은 그 기운이 아주 왕성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온갖 골짜기마다에는 왕성한 봄 기운에서 풀들이 스스로 꽃을 피우는구나. 초자화라. 참은 복내 하처시요. 그대에게 묻노니 신선들이 사는 복내산이 어느 곳인가? 묻노니 신선들이 사는 복내산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인원 차지 직선가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곳이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 선가라고 말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원 율시가 하나가 끝났어요. 요거는 이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강화도에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참성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재를 지내면서 지은 시예요. 심정신안 고력선하니 마음도 고요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래서 아주 그 채골이 꼭 뭐 신선이 된 듯해요. 신선이 된 듯하니 요사 인사 정망연이라 멀리 인간사를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망망하구나, 아득하구나. 멀리 인간 세상의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아득하구나, 망망하구나. 천빈비석은 중흥우요. 자, 천은 올릴 천자고 비는 개구리밥 빈자인데 뭐 조촐한 재물이란 뜻이겠죠. 조촐한 재물을 어디에서 올리느냐? 비밀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그 천재 지내는 자리를 비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조촐한 재수지만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올리는 것은 중흥후요. 중흥이라는 것은 홍건적이의 침입을 물리친 뒤라는 거예요. 홍건적이 1359년에 침범을 해오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월 달에 격퇴를 해요. 그때는 이제 모고경이 침입했어요. 그 다음에 1361년 10월 달에는 반성, 사류, 뭐 관선생, 주원수가 이게 주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10만 명이 또 침입을 했는데 개경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절치부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개경을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궁궐이 전부 불탔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개경으로 가지를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뭐 안성, 죽주, 진천 등에서 이렇게 행궁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363년에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흥후라는 것은 그 홍건적의 난을 물리치고 그 개경으로 환도한 뒤라는 뜻이에요. 환도한 뒤. 1363년에 이렇게 그 재수를 비밀스러운 자리에 재수를 올린 것은 중흥 개경으로 돌아간 뒤요. 누성영단은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그 신령스러운 제단은 태고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환단고기에는 88세 때 초대단군 88세 때 그 참성단을 만들게 하고 91세 때 가서 우리 초대단군 할아버지가 직접 가서 그 천재를 올리잖아요. 이득, 안간,
이득 안 간 천리지요. 이미 그 눈앞에는 천리의 땅이 펼쳐져요.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눈앞에는 천리의 땅이 보이고 천리의 땅이 펼쳐지고 황의 신재 구중천이라. 그리고 이 황자는 정의, 정의, 의심이 된다. 내 몸은 저 하늘에 있는 구중천에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 차행무 여상탁. 이번 길에 서로 그 의탁할 만한 그런 짝은 없으나 수치환도 제1년이라. 모름지기 그 도성으로 환도한 제1년이 되는구나. 이 만날 치자는 뭐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환도한 제1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환도한 그 해죠, 그 해. 1363년에 해당한다. 자, 세 번째 이제 또 천재 올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강릉왕 우왕이죠, 우왕. 5년. 그 우왕이 1374년에 임금이 됐으니까 5년이면은 1379년이 되겠죠. 5년, 요 때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촌 이암 선생도 3월, 그 다음에 그 문경공 평제 이 강이라는 분도 3월, 그리고 이 권근이 천재를 지낼 때 쓴 이 글도 3월 달이에요. 그 3월 전부 16일이에요. 3월 16일 우리는 대영절이라 그래요. 3월 신미일에 명 견사치제후 참성단 하실세, 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신을 보내 천재를 참성단에서 드릴 때에, 치제후 참성단에서 천재를 드릴 때에 대제학 권근이, 뭐 그때는 대제학 벼슬은 아니었겠죠. 조선시대에 와서 대제학이었는데 권근이 1352년생인데 이것이 1379년의 사건 아니에요? 권근이 28살 때 지은 서고문이에요. 참성단 제천 서고문이에요. 대제학 권근이 제 서고문이 지나니, 서고문을 지어가지고 우왕에게 올리니 기문의왈,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쓰여있다. 다음과 같이 글을 지었다는 거죠. 초헌이라. 자, 그러니까 초헌을 올리고 독축을 이걸 읽는 거예요. 우리는 뭐 축이라는 거 한 번 읽지만 옛날에는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3헌을 올리고 3번 축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초헌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상산고하니, 자, 해상할 때 산은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산이 높으니 그 참성단이 있는 마리산이 높으니 형격 인환지 번여로다. 아주 멀형자예요. 멀리 인환. 인간사에 아주 그 번잡하고 어지럽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격리가 되었도다. 응? 완전히 격절되었도다. 멀리 그 인간 세상의 번거로운 일과는 격리가 되었도다. 단중천근하니, 그 재단 가운데라는 뜻인데 그 재단이 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게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단이 하늘과 가까우니, 그 중자는 뭐 특별히 해석 안 해도 돼요. 재단이 하늘과 가까우니 가요 선어지 강림이 샀다. 그 신선이 모는 수레예요. 신선이 모는 수레를 삼신상제님께서 타고서 강림하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다. 맞이할 요자예요. 산이 높으니까 박전사진하오니 아주 조촐한 제수를 이에 올리오니 명신 여제샀다. 그러니까 아주 밝으신 신께서, 즉 삼신께서는 꼭
계시는 것 같도다. 있을 제자. 꼭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흠양하는 것 같도다. 이헌이라. 그러면 초헌, 이헌, 삼헌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이 양촌집에 다 나옵니다. 양촌집을 보면 이게 삼헌이에요. 이헌은 빠져 있어요. 양촌집에는 이게 삼헌으로 돼 있어요. 신청부록하시니 신께서 들으시는 것은 미혹되지 않으시니 비황사인이셨다. 이 사람들을 덮을 빗자예요. 아주 감싸가지고 내려줄 황자예요.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천부무사하시니 하늘이 덮고 있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으시니 조림하토샀다. 이 하토에 아주 빛을 뿌리면서 내려오시는도다. 사지 이래하오니 예로서 지극한 예로서 섬기오니 삼신상제님을 섬기오니 감히 수통이 샀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에 감흥을 해가지고 드디어 통하셨도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원하는 뜻을 통하셨도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셨도다. 전렴컨대. 그리고 이제 뒤에는 또 이런 쭉 글이 이어져요. 이것도 이제 서고문의 내용입니다. 권근이 지은. 극히 생각해 보건대 마리산은, 여기도 아주 마리산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강화도 공식 명칭이 만이산으로 돼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대한사랑에서 앞으로 운동을 해서 다 바로잡아야 될 건데, 머리산이라는 뜻이에요. 두악, 머리두자. 그래서 머리산에서 이제 마리산이 됐거든요. 여기 분명히 만이산이 아닌 마리산으로 돼 있죠. 마리산은 단군 유사라. 단군께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천제를 지내던 곳이다. 자성조 위민 입극으로, 토를 자성조와 위민 입극으로, 이 토가 좋을 것 같아요. 성조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께서 위민 입극, 백성을 위해서 인륜의 표태를 세우심으로부터 비찬구이 수유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이어가지고 드리울 수 아름다우리우, 아름다움을 드리우게 하시고, 이것은 계속 천제를 지내게 하시고, 기후왕이 피적천도하사. 기는 미칠 기자예요. 뒤에 임금은 피적천도는 다 고종이네요. 오랑캐를 피해서, 몽골족이죠. 몽골을 피해서 도읍을 옮김에 미치사. 이게 도읍을 옮긴 게 1232년이에요. 몽고의 2차 침입 때 최우가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영뇌자 이 보본이로다. 또한 여기에 의뢰해서는 천제를 지내는 것에 의뢰해서 국본을 보존하셨도다. 고로 아가 수지물추요. 그래서 우리 왕가에서 그 제도를 지켜가지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천제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소자 승지 입건하노이다. 짐소자는 여기서는 이제 우왕이 되겠죠. 나 우왕에 이르러서 또 그것을 계승해서 더욱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옵나이다. 천하 외구지 구토하야. 하늘은 어째서, 여기에는 바깥 외자를 썼지만 양촌집에 보면은 외놈 외자를 썼어요. 그래서 외놈들이 개처럼 도둑질할 투자거든요. 저 일본의 왜구들이 개처럼 좀 도둑질을 하게 해서 치 암인지 어란이시며, 우리 백성들을 물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르게 하셨으며, 수원강지 수모나. 여기도 이 활궁자 밑에 흑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영강자죠. 먼 국경지방, 비록 먼 국경에서는 지금 모욕을 받으나, 외적들이 지금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로 침략을 해 오잖아요. 왜구가 모욕을 받으나 상호 표문이온, 오히려 표로서
문은 이제 들리게 할 문, 올리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하시면서 황거릅지 피침을 호연인실이요 하물며 그 읍이 그 외적의 침략을 당하는 것을 어찌 참아 보고만 있으십니까? 요때 이제 인시는 참아 인자예요. 참아 보고만 계시옵니까? 기 명이지 불험 이리오마는 양촌집에는 어찌 기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자도 어찌 기자의 뜻으로 써요. 어찌 이제 명이라는 것은 은혜와 형벌, 은혜를 베풀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영험하지 않으리오마는 식은 진실로 식자예요. 비덕지 무량이로다. 진실로 그 부덕한 죄가 어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란구타요. 진실로 다른 것을 구하기는 어렵고 유죄 자책이로이다. 오직 저 자신을 책망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저를 자책하고 반성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연이나 인약 불안기업이면 그러나 사람들이 만약 그 생업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즉 신장 무소워 기실이니 삼신께서도 장차 그 돌아갈 바가 없을 것이리니 백성들이 불안한 삶을 살면 삼신께서도 편치 않으시다는 거죠. 자인 구전지준하야 이에 옛날의 법도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도 계속 참성단에서 천제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법도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감고 당시지환 하오니 감히 이제 당시라면 지금이에요. 지금의 그 환란을 고하노니 삼신상제님께 그것을 아뢰오니 비침관광이요. 낮을비 정성 침자예요. 부족한 정성이나마 관관은 정성스러울 관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정성이나마 정성을 다하오니 보감 명명이사다. 아주 보배 거울처럼 분명하게 그 살펴 주시옵소서. 밝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치 영해 불량파하사. 그 바다로 하여금 양파는 파도를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저 바다로 하여금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비형으로 되어 있는데 양촌집엔 향으로 되어 있어요. 누릴 향자. 비향, 재향지 폭주하시고. 재향이라는 것은 이제 먼 곳으로 오거나 가는 건데 먼 곳에서도 그 배들이 아주 폭주하게 해 주옵소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제 저도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지금 하도 그 서해안, 남해안 거기에 그 바닷가에는 외적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아마 그 배들이 다니는 것이 씨가 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그 바닷가에 그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하는 뜻은 좀 외적이 침략을 안 하게 하고 그리고 배들이 바닷가에서 많이 그 왕래하게 해주시고 천기신명하사 하늘께서는 거듭거듭 그 천명을 내려주시어 광응 사직지 안반하소서. 이 광응이라는 말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요. 사직이 반석 위에 올라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사직이 반석 위에 그 응이라는 것이 앉을 응자예요. 사직이 반석 위에 앉아서 그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게 이제 1379년에 그 제천 서고문인데요. 최영 장군이 그 홍산대첩이 1376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무선의 그 진포대첩이 1380년.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또 이성계의 그 홍산대첩이 있었고 해서 그 당시가 아주 왜구들이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서고문은 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